세인들이 올해 국세청에 신고한 스위스 비밀계좌 신고 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시중금리가 일제히 내렸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상향 조정하면서 한국의 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이 하락했습니다. 특허권 사용료 등으로 국내 기업이 외국에 지급한 금액이 상반기에 43억 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강동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흘째 하락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시황을 송주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송 기자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는 어제보다 1.54포인트 내린 1916.33으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이번 주 예정된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연설에 추가 부양책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지 여부를 두고 관망 심리가 확대되면서 혼주세로 마감했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장 초반 순매수하던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하면서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1,395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프로그램도 543억 7천만 원의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수신이 1,000억 원 넘게 판 가운데 기관도 82억 원 순매도에 나섰습니다. 개인은 1,490억 원 순매수하며 하락폭을 좁혔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이 5.61%로 강세를 보였고 섬유의복과 전기전자, 의약품 등이 올랐습니다. 반면 전기가스업과 증권, 비금속광물 등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소송쇼크 하루 만에 1.27% 뛰어 반등했고 현대모비스와 포스코, 신한지주가 상승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로 1.84% 빠지며 닷새째 내렸고 NHN과 현대중공업, 현대차, LG화학 등도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5.70포인트 오른 499.53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7월 말부터 국내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던 프로그램 매매가 다소 주춤한 모습인데요. 프로그램 장세 이후에 주식시장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프로그램 순매수에 힘입은 지수 상승이 마무리되고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프로그램 순매수 차익 잔고는 어제 기준으로 4조 3,700억 원으로 2009년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이후 외국인을 중심으로 5조 1,400억 원어치에 달하는 프로그램 차익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이달 들어 잔고 규모가 17배 가까이 급증한 겁니다. 이 기간 프로그램 매매 전체로는 9조 6,700억 원에 달하는 뭉칫돈이 유입되면서 1950선 재돌파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프로그램 매수에 힘입은 상승 랠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이후 13거래일 연속으로 이어졌던 프로그램 순매수 행진도 최근에는 주춤한 모습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650억 원의 순매도를 기록한 데 이어 오늘도 543억 원어치의 물량이 출회됐습니다. 4조 원 이상의 순매수 차익 잔고 역시 증시엔 부담인 상황입니다. 한 달여간 이어진 프로그램 매수세가 펀더멘털 개선보다는 정책 기대감에 따른 것이었던 만큼 뚜렷한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대규모 차익 잔고가 부담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그램 장세가 마무리되면서 실적 모멘텀이 뚜렷한 종목들이 오버슈팅하는 이른바 종목별 차별화 장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집중됐던 시기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가운데서 실적 모멘텀 없이도 오른 종목들이 많았는데 프로그램 매도로 전환된다면 이들 종목의 약세가 두드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올해 들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주가 연계증권 ELS 발행액이 최근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가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상태에서 투자 매력이 줄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27일까지 발행된 공모와 사모 ELS의 발행액은 2조 7,300억 원으로 지난달보다 34% 넘게 줄었습니다. 5월 이후 석 달 연속 감소 추세로 발행액이 5조 5,900억 원에 달했던 지난 3월과 비교하면 그 수치가 반토막난 상황입니다. 특히 공모형 ELS의 비중이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전체 ELS 발행액의 64%에 달했던 공모형 ELS 발행액 비중은 올해 3월 44%를 정점으로 하락세를 나타내 8월 현재는 26%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ELS 발행액이 최근 들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코스피 지수가 방향성을 잃은 채 지루한 박스권 장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기 상환 물량이 크게 줄어들어 재투자 부분이 감소한 건데요.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7월 ELS의 조기 상환된 금액은 9,200억 원으로 지난 2월과 비교했을 때 3분의 1 토막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수의 뚜렷한 상승 방향성이 나타나기는 힘들다는 점에서 조기 상환을 염두한 ELS 투자 매력이 다소 줄어들었다고 평가합니다. 유럽 재정위기와 중국 경기 침체로 인한 경기 모멘텀이 부족해 당분간 박스권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조기 상환의 가능성이 낮아 ELS 투자 매력은 상반기보다 못하다는 분석입니다. 네, 지금까지 송주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개인들이 올해 국세청에 신고한 스위스 비밀계좌 신고 금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6월 10억 원을 초과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652명이 5,949개 계좌에 18조 6천억 원을 넣어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인은 302명이 2조 1천억 원을 신고했으며 법인은 350개 법인이 해외 계좌에 16조 5천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 스위스 계좌 신고액은 1,303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수백억 원을 보유한 개인이 올 들어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은 역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10억 이상 해외 결제를 보유할 경우 자진 신고를 받고 있으며 미신고 계좌가 적발될 경우 최고 10%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득원에 대해 즉시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 영향으로 시중금리가 일제히 내렸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5.45%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달보다 0.1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2010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은행의 가계대출금리는 전월보다 0.18%포인트 내린 5.2%, 기업대출금리도 0.14%포인트 떨어진 5.53%를 기록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금리는 4.64%로 2010년 6월 4.62%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면서 한국의 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이 하락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전날 한국국채 5년물의 CDS 프리미엄은 103.6bp로 전날에 비해 2.9bp 하락했습니다. 한국채권의 CDS 프리미엄은 2010년 말 96bp였으며 올해 1월 9일에는 171bp로 최고점을 찍은 바 있습니다. CDS 프리미엄이 내린다는 것은 발행 주체의 부도 위험이 그만큼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무디스는 어제 한국 정부의 신용등급을 A1에서 AA3로 상향 조정하고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허권 사용료 등으로 국내 기업이 외국에 지급한 금액이 상반기에 43억 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제수지 통계에서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 지급액이 올 상반기 43억 8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원화로는 5조 원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1% 증가했습니다. 기업들의 로열티 지급액이 늘어나면 무역 수지가 악화되고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월급 외에 임대소득 등을 올리는 고소득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가 오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월급 외에 임대, 이자, 배당 등으로 한 해 7,200만 원 이상 버는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52만 원 늘어납니다. 이번 조치로 앞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177만 명 가운데 약 3만 5천 명에게 추가로 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또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2년 이상 밀린 건강보험료와 연체금이 1,000만 원을 넘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15호 태풍 볼라벤이 애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서해안을 따라 북상한 이후 수도권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볼라벤은 줄곧 시속 40km 이상의 속도로 이동하며 오후 3시께 서울 서쪽 약 120km 해상을 통과한 이후 웅진방도 부근으로 상륙했습니다. 볼라벤으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정전과 주택 파손, 항공기 결함 등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3명이 사망하고 이재민은 72명으로 집계됐으며
정전된 곳은 20만 가구에 달했습니다. 중부 지방을 빠져나간 볼라베는 오늘 밤사이 북한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대 풍속 30m 강풍을 몰아칠 것으로 보여 북한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네, 요즘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라는 곡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음악의 흥행으로 얻어지는 경제 효과가 무척 크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서은영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히트를 치면서 경제 효과가 100억 원에 이른다고요? 네,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광고, 공연, 음반 판매, 음원 판매, 동영상 조회 수입 등으로 100억 원가량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7월 15일 뮤직비디오를 공개한 후 2개월도 채 되지 않은 사이에 세계 콘텐츠의 심장인 미국까지 뒤흔들며 이룩해낸 결과입니다. 싸이의 소속사인 YG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현재 계약서를 쓰고 촬영에 들어간 광고만 10개에 달하고요. 광고 제의가 쇄도하고 있지만 해외 일정과 바쁜 스케줄 때문에 모든 CF 요청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싸이의 모델료는 현재 편당 3억 원에서 5억 원 정도로 강남스타일 인기에 따른 광고 수입은 최소 30억 원에서 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여기에 공연, 음반, 음원 매출, 아이튠즈, 유튜브와의 계약에 따른 수익 등을 합치면 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정말 인기가 대단한데요. 요즘 해외 음원 사이트를 보면 가수 싸이가 해외 음반 시장을 히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던데요. 네. 싸이의 히트곡 강남스타일은 아이튠즈 뮤직비디오 조회수 정상 등극에 이어 실시간 음원 차트에도 진입했습니다. 강남스타일은 27일 현재 아이튠즈의 톱송즈 차트에서 65위를 기록 중인데 이날 새벽에는 52위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 싸이의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한국 가수가 국내에서 발표한 노래가 미국 아이튠즈의 실시간 차트 100위권에 진입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강남스타일의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수 6천만 건을 돌파했고요. 지난 21일 이후에는 아이튠즈 뮤직비디오 차트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싸이는 광고 촬영 등 예정된 국내 일정을 마무리한 뒤 다음 달 초 다시 미국을 방문해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을 타진할 예정입니다. 네, 강남스타일의 인기로 싸이의 소속사인 YG 엔터테인먼트 주가도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인 양영석 이사의 주식가치 평가액이 2천억 원을 넘어섰다고요? 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YG 엔터테인먼트의 최대 주주인 양현석 이사의 보유 지분 평가 가치는 이날 종가 기준으로 2,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주식가치 2,380억 원으로 연예인 중 주식 보유액이 가장 많은 이수만 SM 엔터테인먼트 회장과 불과 약 160억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건데요. 지난 연말 이 회장과 양 이사의 보유 지분 가치는 각각 1,847억 원, 1,314억 원으로 그 차이가 533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8개월 만에 이 회장의 지분 가치가 28.2%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양 이사의 지분 가치는 70% 가까이 급증하면서 두 사람의 보유액 격차가 크게 줄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0년 11월 국내 연예인 최초로 1,000억 원대 주식갑부 대열에 합류한 후 올 3월 유무상 증자를 통해 지분을 늘리면서 보유 주식 가치를 17개월 만에 2,000억 원대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양 이사는 주식 평가액을 2,000억 원으로 늘리는데 불과 9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지난 2월 100% 무상 증자로 보유 주식 수가 2배로 늘어난 데다 빅뱅의 미니 앨범, YG 패밀리 일본 콘서트, 싸이 새 앨범 등이 잇따라 성공하면서 주가가 고공행진을 펼친 데 따른 겁니다. 전문가들은 3분기 이후 SM과 YG 엔터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이 회장과 양 이사 간의 연예인 최고 주식갑부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부 서은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K텔레콤은 총 4천억 원 규모 회사채를 민간 기업의 장기물로서는 역대 최저금리로 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행한 회사채 중 1,700억 원은 7년 만기에 3.24% 금리로, 1,400억 원은 10년 만기 3.3%로, 900억 원은 20년 만기 3.45% 금리로 각각 발행됐습니다. SK텔레콤은 이번에 발행한 회사채를 차입금 상환 등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금융중심지인 여의도에 대규모 쇼핑몰인 IFC몰이 30일 정식 개장합니다. AIG와 서울시가 민간협력 방식으로 개발한 IFC몰은 총 3개 규모의 오피스 빌딩과
38층짜리 호텔을 포함하는 IFC 서울 프로젝트의 일부입니다. We've been working about 7 years to complete the project. It's exciting design. We have many fantastic international offerings. 쇼핑몰은 연면적 7만 6천 제곱미터 규모이며 쇼핑 공간뿐만 아니라 멀티플렉스 영화관, 서점과 식당가까지 두루 갖춘 복합 공간으로 구성됐습니다. 이외에도 유명 해외 패션 브랜드들이 다수 입점해 서울 서부권의 쇼핑 중심지가 될 전망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지난달 중소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35개월 만에 최저 수준인 70.3%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월과 비교해 0.5%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지난 2009년 8월 69.1%를 기록한 이후 최저치입니다. 이는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국내 수요 감소와 자동차, 조선, IT 등 주력 분야의 해외 수요 감소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는 다음 달 9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2012 런던 패럴림픽 후원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삼성전자와 국제패럴림픽위원회가 공동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패럴림픽 참가 선수들이 선수촌 생활, 훈련 모습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삼성 디지털 허브에 올려 일반인들과 공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특별 개발한 앱이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에 탑재돼 16개 종목 18개 국가 50명의 패럴림픽 선수들에게 제공됩니다. (8월 28일) 센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